저 친구는 원래 저렇게 말하는 애인데 쟤는 저렇게 얘기하고도 그냥 안 만나는 경우가 많아. 저건 약속이 아니야.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 그 친구의 약속이나 그런 확언 이런 것들에 이제 더 이상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죠. 소위 말하는 게 있잖아요. 그런 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확실히 신뢰가 많이 가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서로입니다. 다들 잘 지내셨나요? 제가 얼마 전에 강점 검사라는 걸 해봤었어요. 사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나는 어떤 특징이 가장 도드라지는 사람일까를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였는데,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이라는 영역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도드라지고 가장 강력한 그런 능력치로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,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어쩌면 책임감일지도 모르겠다. 왜냐면 우리가 출근도 하고 일을 맡아서 하고 나에게 맡겨진 과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책임감만큼 중요한 일이 과연 또 있을까? 라는 생각도 문득 하게 되더라고요. 물론 제가 책임감의 영역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제가 모든 일을 굉장히 잘 해낸 건 아니지만,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책임감이 있으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? 혹은 어떤 일들을 내가 잘 해내야 이제 책임감이 성장을 할까? 라는 고민을 조금 해보셨을 것 같아서, 오늘은 제가 그동안 제가 생각해왔던, 그리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믿음이 가는 사람들, 소위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. 믿음이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고 할 때 우리 어느 날 몇 시 어디에서 만나 라는 우리가 약속이라는 걸 하면서 크게 돼요. 그 시간에 꼭 늦는 친구들도 있지만 항상 정시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와서 나 지금 도착했어 라고 이제 5분 전에 연락을 하는 친구들,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억하실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. 그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 시간이라는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는데, 시간 약속을 지킨다는 건 나의 시간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간에 대한 존중을 뜻하기도 해요. 내가 늦지 않음으로써 너의 시간을 뺏지 않을게, 낭비하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할게 라는 의미로도 조금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로 책임감이 굉장히 투철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저도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, 약속 시간에 일부러 늦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이해가 좀 안 됐죠. 그러면 굳이 약속 시간을 잡을 필요가 있나? 라는 생각을 했는데, 그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혹은 제일 마지막에 내가 등장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뭔가 그 이유 자체는 저도 조금 이해는 갔었어요. 아, 그렇지, 사람들이 왜 이 친구는 안 오지 하고 기다릴 테니까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늦게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했지만, 그러기에는 타인들의 시간이, 우리가 모두 약속한 건데 누구는 시간이 많아서 지금 제 시간에 온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제 시간에 오는 사람들을 아무래도 조금 더 신뢰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조금 더 이제 힘이 실리는 것 같더라고요. 두 번째 특징으로는 빈말을 안 한다는 건데요. 우리가 약속도 약속이지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빈말 중에 하나,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.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. 이 말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.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왔는데, 싱가포르에서만 해도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하면 그 자리에서 벌써 약속을 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. 언제가 시간이 돼? 나는 이때 시간이 괜찮은데 요날 괜찮으면 우리 뭐 먹으러 갈까? 라고 그날 이렇게 이미 고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그냥 나중에 한번 보고 우리 언제 시간 될 때 한번 연락해보고 그때 밥 한번 먹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이 약속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. 근데 이게 뭐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만, 기약 없는 약속들이 남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돼요. 아, 저 친구는 원래 저렇게 말하는 애인데 쟤는 저렇게 얘기하고도 그냥 안 만나는 경우가 많아. 저건 약속이 아니야.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 그 친구의 약속이나 그런 확언 이런 것들에 이제 더 이상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빈말 없이 내가 오늘은 설거지 할게, 뭐 오늘은 내가 빨래를 할게 같은 그런 약속이라던가 너무 고마워 밥 한번 살게를 항상 지키는 분들이 또 보면 있어요. 이게 비싼 식사나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말에 대한 책임, 내가 하겠다고 한 것들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확실히 아, 저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세 번째는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.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. 우리가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고 우리가 전문 강사분들의 요가나 필라테스 수업을 듣는 건
그 사람들이 이걸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.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, 뭐 예를 들면 요가 자세라던가 자전거를 타는 폼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영역들에서 저 사람은 이 분야에 꽤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이해도가 굉장히 깊구나를 느낄 수 있게 되죠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모두가 집중을 하면서 듣게 돼요. 아무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시간도 많이 썼을 테니 분명히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틀린 내용들이 거의 없을 거야. 저 사람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자 라는 이제 모종의 신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, 이를테면 저에게 누군가가 축구에 대한 룰을 물어보고 어떤 팀에 대한 평가를 요청을 했는데 과연 제가 그 팀을 평가한다고 해서 제가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저의 추측대로, 저의 감대로, 제가 이제껏 살아왔던 경험들을 토대로 아마 평가든 어떤 그런 저만의 의견을 내게 될 텐데, 그런 내용이 사실 모두에게 공감받기는 쉽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잘 아는 분야,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학생활, 뭐 자전거, 웨이크보드 이런 영역에서 저는 꽤나 많은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저 역시도 막힘없이 저의 경험들을 그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고, 들은 사람들도 아, 쟤는 저 나라에 저렇게 살았었고 쟤는 자전거를 저렇게 오래 탔으니까 저 친구의 조언은 한번 들어봄직하겠다 라는 그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뢰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런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명확하게 있고 그게 본인 입으로 내놓지 않아도 뭔가 내가 봤을 때 아, 저 사람은 진짜 전문가다 라는 소위 말하는 포스라는 게 있잖아요. 뭐 아우라라는 표현도 있고, 그런 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확실히 신뢰가 많이 가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. 네 번째 특징은 용모가 단정한 사람이에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옷 입는 거랑 내가 잘 알고 믿음을 주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어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. 분명히 저도 그게 완벽하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는 대체로 무언가 물건을 살 때만 해도 조금 더 깔끔하고 정돈된 사람이 나한테 자기만의 그런 전문 스킬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물건들에 대한 어필을 할 때 훨씬 더 저는 설득이 잘 되었거든요. 화장품 가게만 가봐도 화장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을 때 직원분에게 이 제품 어때요? 라고 물었는데 그분이 이미 화장이 굉장히 정돈되게 깔끔하게 잘 된 상태에서 저도 이 제품 지금 쓰고 있는데 뜨는 것도 없이 굉장히 좋아요 라고 설명을 했을 때, 그러니까 본인의 화장이 떠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그런 설명을 한다면 저는 조금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. 이분도 화장을 엄청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. 하지만 자기 피부톤을 잘 알고 자기가 어떤 화장법이 잘 어울리는지를 잘 아는 분들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보기만 했을 때도 아, 저 사람에게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본다면 분명히 나에게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. 여기서의 핵심은 어떤 옷을 입느냐보다 그 옷을 어떻게 깔끔하게 입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목이 늘어났거나 허리 부분에 이제 옷을 안으로 넣지 않아서 아랫단이 다 이제 삐져나온다거나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신뢰가 가지 않는 느낌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외모보다는 조금 더 정갈하게 머리도 잘 깔끔하게 되어 있고 뭐 손톱들도 다 정리되어 있고 그런 사소한 디테일까지도 신경을 쓰는 사람에게 우리는 조금 더 저 사람은 신뢰가 가는 룩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았어요. 다섯 번째는 자기가 하는 말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.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물었을 때 하면서 이렇게 좀 말을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의견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는 나의 의견이 틀렸을 수도 있긴 하지만 나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나는 이러한 생각들을 도출해냈고 그래서 나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그래 뭐 저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나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저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구나, 서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자료들을 더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찾아보거나 하는 방법으로 저 빈틈을 채워나간다면 저 이야기에 저 정도만큼은 쓸 수가 있겠구나, 저 내용은 믿음이 좀 갈만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를테면 저의 지인분들이 본인들의 싱가포르 여행을 가실 때 그런 일정들에 대한 그런 조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싱가포르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보니까 한 8년 정도 살았죠. 그 8년 정도 살면서 제가 이제껏 이제 가이드를 해왔던 지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때 투어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. 뭐 세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위치를 옮겨서 세공원과 동물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 공간에 모여 있으니까 하루로 잡으시고, 뭐 오차들 같은 시내 여행은 또 하루를 잡으시면은 동선의 낭비 없이 하루씩
일정을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이동이 많아질수록 날씨가 덥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심하거든요.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, 저 사람은 싱가포르에 오래 살기도 해서 그런지 싱가포르 여행에 대한 정보가 그래도 자기만의 그런 주관이 뚜렷하구나 하면 이제 다른 정보를 찾아보면서 또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조합해서 또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건데, 저에게 물었던 사람들에게 제가 세공원도 좋기는 해요. 근데 세공원도 좋고 동물원도 좋은데 조금 멀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, 사실 제가 싱가포르에 굉장히 오래 산 걸 알면서도 저의 그런 의견들을 굉장히 쉽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제 말에 자신이 없으니까.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에 확신이 있고 틀릴 수는 있어, 나도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소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래도 아, 저 사람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그런 사람이니까 조금 믿을 수도 있겠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가요?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. 여러분들 주변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, 이런 것들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서로였습니다.